도형을 따라 만든 시무의 모습 어떠셨나요? 만일 여러분이 이 시무를 입는다면 마치 사물들을 계량하는 도구와 같이 사람들 사이에서 기준이 될 수 있으실 것 같나요? 자, 앞서 살펴본 내용이 시무의 각 구성 요소를 계량용 도구에 비유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 도구가 사물을 측량하는 데 기준이 됐던 것처럼 공부하는 학자들이 스스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떠한 기준이 되고자 노력했다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었다면, 이번 강의는 시무에 담긴 자연과 인간관입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저는 신주의 각각의 치수가 자연에서 가져온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주를 자연의 숫자로 만든 건 그들이 생각했던 어떤 귀신이 자연의 모습에 가깝기 때문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사망한 뒤에 생겨나는 어떤 상태, 기운을 귀신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일 때 이 귀신이 자연이다? 이 말은 사실 쉽게 생각해보면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자연의 상태에 있다가 인간으로 탄생하고 다시 사망한 뒤에는 다시 자연으로 되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결국 자연의 일부로서 태어나고 죽고 살아간다는 거죠. 유학자들은 이렇게 인간을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을 소우주, 작은 우주로서 하늘과 땅을 모두 담고 있는 존재로 여긴 거죠. 우리가 자연의 일부이니 당연히 자연을 닮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맹자의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맹자왈 만물이 개비여하으니 반신이 성이면 락 막대언이오 강서이 행이면 구인 막근 언이라. 이 구절을 해석해보면 맹자가 말씀하셨다. 만물이 모두 내게 갖추어져 있으니 자신을 돌이켜서 진심을 다하면 즐거움이 이보다 클 수가 없고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서 남에게 미치는 설을 힘써 행하면 인을 구함에 이보다 가까운 방법은 없다. 만물 개비여하. 만물이 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니. 그래서 나만 잘 살펴보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생각들, 욕구들을 항상 진심을 다해 살펴본다면 즐거울 거라니. 심지어 만물이 모두 내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잘 확장시켜서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어 준다면 인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한 내용이죠.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정리를 좀 간결하게 제가 이해한 선에서 그리고 공부한 선에서 해보면 이렇습니다. 유학자들은 자연에서 생물이 낳고 낳는 원리, 생생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리가 선한 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원리가 사람에게도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만물이 내게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자연의 원리, 이렇게 낳고 낳는 자연의 원리를 이미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우리 안에 그 마음,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잘 바라보고 그대로 그 실행만 해도 자연을 닮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유학자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동의를 하시나요? 자, 그럼 다시 이 내용을 안고서 시무로 돌아와서 시민은 이렇게 자연에 대한 유학자들의 이상향을 모두 담았습니다. 이 옷을 입고 있을 때 자신의 모습이 석인과 닮았으면 하는 마음에 계량형 도구의 모습을 형상화했었죠.
같은 맥락에서 이들은 이 옷을 입고 있을 때 자신이 마치 자연의 일부인 것처럼 행동했으면, 선하게 행동했으면, 선한 행동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자연의 모습을 옷에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자연의 형태와 자연의 숫자로 말이죠. 그 얘기에 보면 심의를 12폭으로 만들어서 12개월을 따른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1년이라는 가장 큰 자연의 주기를 심의를 만들 때 사용하는 옷감의 폭수로 정한 것이죠. 물론 이 구절은 이후에 학자들한테 좀 논란거리가 되기도 하는데요. 심의를 보면 상의 부분이 있고 하의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통틀어서 12폭으로 만들었다는 건데 과연 위, 아래를 동일하게 6폭 사용했는지, 아니면 위는 4폭, 아래는 8폭을 사용했는지 이런 문제가 생기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구절을 시작으로 심의의 각 부분이 자연을 표현한 것이라는 어떤 믿음이 형성되었고, 이 구절 덕분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12폭으로 자연을 형상화했는데 그럼 다른 부분도 자연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라고 하는 해석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심의의 윗부분은 건을 의미하고 아랫부분은 곤을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건과 곤은 주역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자어인데요. 건은 하늘, 곤은 땅을 의미합니다. 옷의 가장 큰 형태를 이제 하늘과 땅으로 보고 있는 거죠. 조선 후기에 이르면 우주의 원리를 담은 건 심의뿐만이 아니다. 이 심의와 함께 입는 모자, 신발 등도 모두 우주의 원리와 이어져 있는 거다 라는 해석도 생기게 되는데요. 18세기의 학자인 오재능이라는 학자는 이 건으로서, 이때 건은 모자입니다. 건으로서 건지 일에 응하고, 리로서, 리는 신발을 의미합니다. 곤지 이에 응하고, 의로서 리지 허에 응하고, 대로서 곤지 중에 응함으로써 건곤을 이어 상하의 위치를 정하고, 감리는 그 가운데 오르내린다 라고 하여 심의의 각 구성 요소를 건곤감리를 상징한다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건곤감리, 이제 한국인이라면 익히 들어보셨어야 하고 들어보았을 한자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건곤감리는 주역에서 나오는 글자로 괴라고 하기도 합니다. 건은 하늘, 고는 땅, 감은 달과 물, 리는 해와 불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하늘과 땅은 자연을 이루고 있는 큰 개체이고, 물과 불은 자연에서 생물이 살아가는데 핵심적인 요소죠. 자, 1주차에서 태극도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 태극도 중에서 양과 음이 움직인다고 하는 이 부분을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을 학자들은 감과 리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검은 부분만 두고 보면 양은 하늘, 건을 의미하고, 흰 부분만 두고 보면 음으로 땅, 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움직이는 이 형태를 보면 물과 불이 모두 담겨 있는 거죠. 하늘과 땅, 물과 불은 유학을 공부하는 이 학자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이루는 필수 요소였을 겁니다. 이것을 오재능이라는 학자가 심의에 이제 여러 요소에 적용을 시킨 건 그만큼 심의에 그들이 생각했던 세상을 모두 이렇게 좀 담아보고자 노력했던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과 땅의 이치를 담았다는 기치 아래 많은 부분이
하늘과 땅의 이치를 담은 것으로 재해석되고는 했는데요. 먼저 심의를 도형으로 표현하자면 원과 방, 직과 평으로 이야기될 수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매가 둥근 것, 곡거가 네모난 것, 부승이 곧은 것과 아랫단이 평평한 것, 이 네 가지가 심의 형태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 네 가지 특징은 다시 천, 치, 인의 이치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학자인 송익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소매가 둥근 것은 원이 하늘의 예이고, 곡거가 네모난 것은 방이 땅의 상이고, 부승이 곧고 아랫단이 평평한 것은 직과 평이 인의 도로서 모두 이것을 본받은 것이다. 지금이야 여러분이 학교에서 지구는 둥근 거야 라고 배우니까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돌고 있는 걸 너무 당연하게 알고 계실 텐데요. 과학이 지금만큼 발전하기 이전에는 지구가 네모난 형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난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멀리까지 배를 타고 나가면 절벽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런 생각은 하늘과 땅을 도형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때 하늘은 원형으로, 땅은 네모로 표현하게 되는 바탕인 사유가 된 것이죠. 동양에서는 이런 사유가 이제 밑거름이 돼서 천원지방이라고 해가지고 하늘은 원, 땅은 네모로 표현하는 게 너무 당연해졌었어요. 여러분이 서원 같은 그 조선시대 건물에 가보시면 정원이 있을 겁니다. 그 정원에 연못이 있다면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 연못이 혹시 커다란 네모 안에 원형의 섬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는 아는지 한번 가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원지방이라고 하는 생각, 즉 하늘은 원형으로 땅은 네모로 표현하던 이런 생각은 이렇게 그 연못에 표현된 조경에서부터 심의 같은 옷에 이르기까지 당시 유학자들의 생활 속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던 어떤 기호 같은 거였죠. 반대로 말하면 그 조선의 선비들이 어디든지 이 하늘과 땅의 이치를 좀 담아두고 싶어 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도 아까 말했던 오재능이란 학자는 소매와 옷깃만 보고도 이 하늘과 땅의 원리를 해석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양소매는 서로 합하여 전원을 이루고 양소매 부리의 연은 서로 접하여 전방을 이루게 되니 원 가운데 방을 품어 원과 방이 서로 짝을 이루어 양이 함께하는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 방령으로 목을 둘러 원체를 묘하게 이루니 방 가운데 원을 이루며 원에서 내 귀퉁이를 내어서 방을 이룬다. 즉 방령이 교차하면 스스로 원체를 품고 원매는 연의 방을 품는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일부러 이런 옷을 입고 왔는데요. 이렇게 양소매를 겹치면 한복이라면 완전하진 않지만 이 부분이 이렇게 기니까 원형처럼 보이겠죠. 심의는 워낙 이 소매 폭이 크니까요. 그리고 이 소매 끝에 보면 요렇게 검정색 연이라고 하는 부분, 즉 검정색 부분이 만나면 이렇게 해서 만나면 마치 네모난 형태가 되는 것 같죠? 이 원과 네모가 서로 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재능은 말하죠. 이 원과 네모가 음과 양이 함께하는 그 조화를 이루고 있다. 네.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하늘은 양을 의미하고 땅은 음을 의미합니다. 자, 하늘, 원, 양, 땅, 네모,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심의 소매에 이 원형과
네모가 모두 들어있으니 음과 양의 조화까지 있다는 게 오재능이라는 학자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거는 이 학자뿐만이 아니라 조선시대의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이런 해석은 학자가 하기 나름입니다. 정답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재능의 해석만 보아도 심의뿐 아니라 당시에 많은 옷들이 소매가 크고 소매 끝부분이 선이 되어져 있어서 이것들을 만나게 하면 심의 소매와 같은 모양이 됐는데 심의만 유독 음양의 조화가 있는 옷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모든 옷에 음양의 조화가 있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읽어볼 때 생각해 볼 건 심의라는 상징적인 옷을 만들어 입던 학자들이 끊임없이 옷에 상징성을 부여하고 그 옷을 입을 때마다 자신들이 추구했던 가치를 마음속에 새기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숫자가 얼마나 중요했던 걸까요? 신주도, 심의도 모두 자연의 숫자를 이용해서 자연을 형상화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수는 변화하고 있는 자연 현상을 좀 설명하는 방식이었고 그 방식이 확장되어서 상징적인 의미를 띠게 되었죠. 과거 동양에서는 수를 기본적으로 음수와 양수로 비교해서 짝수를 홀수를 양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수학에 이진법이 있는 것처럼 음과 양이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사용해서 수를 상대적인 개념처럼 생각을 한 거죠. 하늘과 땅을 예로 들면 하늘은 양을 상징하죠. 그래서 홀수인 1. 자, 땅은 음을 상징하죠. 그래서 짝수인 2. 이런 방식으로 숫자를 사용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1이라는 숫자 안에는 양, 하늘이라는 관념이 숨겨져 있는 거죠. 숫자가 가진 상징성은 이제 사물을 재해석하는 기반이 됩니다. 심의를 고대 경전인 예기에서 접했던 학자들은 심의를 설명한 글에서 나오는 숫자를 보면서 그걸 단순히 숫자라고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 숫자가 어떤 걸 본뜬 것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하고자 했죠. 덕분에 심의는 보다 풍성한 의미를 가진 의복이 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해석하기 열풍에 빠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겉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의미 말고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를 본인 나름대로 해석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유행처럼 번져서 한 작품에 대해 가지고 수백 가지의 해석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심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처음에는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 정도로만 해석한 학자들은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들의 새로운 방식, 독창적인 방식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선 말기에 방령심의를 제작한 박규수와 허전이라는 인물은 심의의 각 부위에 치수를 정해서요.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어깨에서부터 복숭아뼈까지 전체 옷 길이는 5척 5촌이다. 그중 3분의 1은 의 길이 1척 8촌 3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분의 2는 상 길이 3척 6촌 6분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하겠다. 즉 천지의 수가 55이므로 옷 길이를 5척 5촌으로 하였으며 그중 3분의 1은 하늘, 2는 땅이므로 의는 전체 3분의 1로 하고 상은 전체 3분의 1을 취해서 그 치수를 정한 것이다. 이거는 박규수라는 학자의 글인데요. 박규수는 어깨에서부터 이 복숭아뼈까지 심의의 전체 옷 길이가 5척 5촌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3등분 해가지고 3분의 1은 옷 윗부분에 해당하는 의,
3분의 2는 옷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상, 치마 부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그럼 왜 길이가 5촉 5촌인가? 천지의 수가 55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천지의 수가 왜 55냐면 이 박규수의 글에도 있듯이, 그리고 아까 설명도 드렸듯이 하늘은 1, 땅은 2라는 숫자로 생각을 해서 하늘은 홀수, 땅은 짝수. 그래서 하늘은 1, 3, 5, 7, 9겠고요. 땅은 2, 4, 6, 8, 10이겠죠. 요 홀수와 짝수를 다 더해보면 55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천지의 수가 55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렇게 치수를 정하고 그것의 상징성을 재해석한 이유는 그들이 새로운 형태의 심의를 제작하면서 구체적으로 좀 치수를 제시해 줄 필요가 있었고, 아울러 심의가 심연한 뜻을 담고 있는 옷이라는 것을 좀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음과 양의 조화로 해석하는 방식은 이들한테는 좀 뭔가 부족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자, 이렇게 이번에는 자연의 형태, 자연의 숫자, 또 성인을 닮은 여러 도형들까지 담아낸 심의의 상징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었던 것, 배울 것은 옷 한 벌에도 자신들의 이상향을 담아 실현하고 싶어 했던 유학자들의 열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